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명 공시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평균 92.6점으로요. 경기도 7급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26세 김동혁 군이 공시의 신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입니다. 단지 수석 합격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는 건 아니에요. 한번 기록을 들어보시면 신답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 1년 만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렬을 다 다르게 해서 시험에 응시해서요. 3년간 총 9개 공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공부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취침은 새벽 1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 인터넷 강의를 1.8배 속도로 계속 보면서 밥을 먹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백지 복습법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백지 복습법. 백지를 가져다 놓고요. 오늘 공부한 책의 목차만을 보고 생각나는 것들, 공부한 것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역시 끊임없는 노력과 복습만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지복습법까지 쓰면서 이렇게 3년간 9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 글쎄요, 천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래요. 두 학생도 나름대로 필살 공부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있어요? 암기할 때 이것 강사님들도 많이 쓰시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앞글자를 외우기 쉽게 좀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요약집 같은 거 좀 약간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국사 같은 경우에 3세기, 4세기, 5세기별로 이렇게 있으면 딱 그 5세기에 뭐였지 하면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진 찍는 것처럼. 네. 그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 규리 학생 어떤 방법 쓰고 있나요? 저는 이제 노량진을 수원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학하는 그 시간을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 탈 때나 지하철 안에서 이제 작은 수첩에 영어 단어나 이제 한자 같은 거 적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틈새 시간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 외워야 될 거에 접두 문자들을 이렇게 따서 약간 저만의 이런 약간 엽기적인 약간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외워요. 두 학생이 공부 방법을 나중에 저희 노량진 특강에서 또 성공 비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공시의 신이라는 그 학생의 경우에도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다 소화하고 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잠드는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도 알찬 강의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소화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범죄와 형사소송 절차. 물론 개별로 봐도 굉장히 좀 양이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범죄. 어떤 것이 범죄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인데 먼저 이전에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즉 그냥 우리가 범죄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명확성의 원칙하고요.
그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아저씨가 아파트 평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우니까 우통을 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기문란으로 벌금을 내셨는데 그분이 또 법적인 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헌법소원 청구하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내서 나는 풍기문란 하지 않았다. 풍기문란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걸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문제를 푸실 때는 뭐 그런 사례를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유추해석은 앞에 유사 조항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요. 이런 조항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거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확성은 그냥 명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 두 가지 앞에 법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아지를 죽이지 말라 그랬으면 고양이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양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강아지를 죽이면 범죄인데 강아지와 비슷한 동물을 죽이면 범죄가 안 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성입니다. 자,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조항에 그것이 법으로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범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위법성. 사회적으로 부정적 행위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성은 비난받아서 마땅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예시를 들게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규리 학생 지갑을 이렇게 훔쳤단 말이에요. 그죠? 안 훔쳤어요. 그러니까 예시예요. 훔쳤다고 하면 지금 구성 요건 해당성이 뭐예요? 절도죄가 법조항에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갑을 훔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죠. 그 다음에 지갑을 훔쳤다는 것은 욕먹어도 싸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가 범죄예요.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좀 유식한 말로 조각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각된다. 그래서 위법성이나 책임성이나 조각이 되면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그죠? 우리가 조각사유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조각사유가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성 조각사유를 나눠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위법성 조각사유를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와우! 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각각의 요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노멀한 방법은 예시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만 판단을 하시면 반 이상을 성공하신 거예요.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당 방위라는 것은 뭐예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정당 방위죠. 정당 행위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와서 응급 환자입니다.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옷을 빡 찢어가지고 초인종이래. 청진기를 될 거 아니에요. 청진기 되죠? 그러면 이분은 성추행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지금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교수형을 집행하는 예전에 있었다면 그분이 버튼을 뚝 누르면 의자가 팡 떨어져서 이제 교수형이 당하는 거죠. 그분은 살인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상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행범의 체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슬학생의 지갑을 누가 딱 가져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가서 딱 잡았어요. 그죠? 잡았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현행범의 체포는 정당 행위예요. 법령.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막 뺑소니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행범의 체포는 정당 행위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업무상 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당 방위예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 이제 저희 또 저 시골 사람이 충남 보령 사람인데 제가 집에 갈 때 이제 꼭 아파트 어색한 아파트에서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들이 내 걸 빼앗으러 갈 때 밀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혹은 친구가 당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타인, 나뿐만 아니라 타인 다 돼요. 두 번째가 부당한 침해, 뭔가를 당하고 있는 상황, 불법적 행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에 관련됐던 게 뭐냐면 불법 체포를 피하다가 막 때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올 텐데 이제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현재 미래에 네가 내 돈을 뺏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성을 지켜야 돼요. 예전에 이제 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체대 다니던 친구가 그죠? 체대 다니는 친구가 강도를 때린다고 때렸는데 그 때린 강도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형이 그것을 간호하다가 자살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깜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 행위하고 정당 방해하고 어떤 느낌으로 구분하면 되겠어요? 정당 행위는 업무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당 방해는 내가 피해를 뭔가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런 사항을 개념에서 기억을 하시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 용어가 나왔다 요걸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긴급 피난은 뭐냐면 다 똑같은데 정당 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고요. 여기는 현재 위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아지나 자동차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강아지가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가 막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담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위난이라고 하는 거죠, 위난. 그죠? 그럼 담을 넘으면 주거 침입이 성립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 같은 차가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피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상품의 진열대를 망가뜨렸다던가 아니면 가게의 그 유리벽을 깨뜨렸다든가 이럴 때는 내가 범죄라고 하진 않는 거죠. 물론 보상의 개념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범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구행위는 뭐냐면 법정 절차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황의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개주가 있어. 개 아시죠? 개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그 금액을 타는 걸 이제 개라고 하는데 개주가 꼭 도망가요. 그죠? 꼭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는데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꼭 늦게 와. 그죠?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이제 개주를 딱 잡았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딱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육체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체적 접촉.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폭행죄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자력구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규리 학생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규리 학생이 안 갚으니까 제가 가서 그래 그럼 네 100만 원어치 내가 갖고 올게. 이건 절도예요. 절도.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권력에 우리가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예술학생이 선생님 저희 집에 정말 죄송하지만 노트북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절도.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단 사회 상규를 벗어난 행위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이제 촉탁살인이라고 있습니다. 촉탁살인이 뭐냐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끊어질 때쯤엔 본능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끝까지 날 마무리 줘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징역 7년입니다. 징역 7년이에요. 7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건 아니고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승낙은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용을 다 설명했지만 뭐라고요? 5가지.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뭐라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각각의 예시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조각 사유다? 위법성 조각 사유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있겠어요? 책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위법성을 하고 났더니 책임성이 뭔지 잊어먹었죠? 그죠? 책임성은 뭐였다?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였어요. 그럼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는 뭐야? 우리 기억나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꼬마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 14세 미만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시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라고 하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정신병 경력을 얘기해서 감옥이 아닌 우리가 정신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제 요게랑 요게 두 개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요거 있잖아요. 강요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요대행이는 이런 거겠죠. 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와가지고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빨리 돈을 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돈을 쌌어. 그럼 돈을 같이 싸줬더니 갑자기 경찰에서 공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아니죠.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린 사람, 정신병자, 그리고 강요된 행위는 뭐다? 책임성 조각 사유다. 이게 뭐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책임성 조각 사유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와 책임성 조각 사유 3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임성 조각 사유에 대한 얘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갈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건 발생이에요. 사건 발생. 그래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용의자는 뭐냐면 사건을 저질렀을 것 같은 의심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피의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피고인은 이제 공판 단계. 우리가 민사재판은 재판이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판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만이 할 수 있고요. 뭐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첫 번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런 게 있겠죠. 수사를 할 때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시피 우리가 구속실질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속실질심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지 검사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왜? 검사는 항상 뭐라고요? 가둬놓고 수사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범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자도 뭘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기 보시면 체포 및 구속을 할 때 구속수사 다 받기 싫어요 라는 게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구속수사를 받고 싶지 않으니 풀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기소를 당하고 나면 우리가 그 제도가 보석으로 바뀝니다. 보석. 그러니까 보석은 내가 구속재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2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소 전에는 뭐 구속적부심, 그죠? 재판 공판 단계에서는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요거 크로스해서 굉장히 많이 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좀 많이 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있고 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란 게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뭐냐면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폭행 사건이 있을 때 합의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서로 합의했으니까 됐다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되게 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소유예는
기소할 사항이긴 한데 조금 경미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엔 좀 봐주겠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소라는 것은 뭐예요? 기소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식 재판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무죄 판결이라는 거, 무죄 판결과 동일한 효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형사보상 청구라는 게 뭐냐면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받았을 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것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기소유예는 아니고요. 불기소 처분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죄가 나오겠죠. 무죄면 뭐 명예회복이라든지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유죄 판결의 취지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 겁니다. 3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실형을 받는 거죠. 실형 2년, 징역 1년, 징역 2년.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뭐 4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살지는 않는 거고요. 실제로 살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그 집행을 미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금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규리 학생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것은 자유형에 해당해요? 신체형에 해당해요? 자유형. 자유형.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신체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체형은 태형 팍 때리는 거. 그죠? 1910년대에 있었던 헌병 경찰 통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래 내 몸을 가둬놓는 거야 신체형. 와 그러면 태형 없어 우리나라에. 아시죠? 자유형이에요. 은근히 많이 틀려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다. 선고유예는 더 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 주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요 3가지 중요한 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 취지라는 거예요. 유죄 취지.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단어에서 어느 단계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구속, 적부, 심은 뭐 단계? 기소 전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위법성 조각사유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정당 방위, 정당 행위, 자구행위, 그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1번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뭐야? 정당 방위.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없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 뭐였어? 정당 행위. 세 번째, 처분 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 뭐였어? 피해자의 승낙이었죠. 승낙.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강요된 행위는 책임성 조각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그 법조항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맞죠? A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시켰다. 이게 뭐였어? 정당 방위 위법성 조각 사유. 두 번째, 의사 B는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대요. 그죠? 의사죠. 정당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세 번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서 숙박비를 잔했다. 그러니까 돈 안 내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네 번째, D는 동해안 어로 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밑줄이 뭐예요? 협박이죠. 협박이니까 뭐예요? 강요된 행위. 뭐예요? 책임성 조각 사유죠. 그럼 봐봐. 책임이 조각되어 틀렸죠?
위법성이 조각되어 맞죠? 위법성이니까 틀렸죠? 책임성이 틀렸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음은 형사소송 절차의 도식화예요. 그래서 가에서 뭐 했다? 공소를 제기하고 나가 공판이겠죠. 수사, 공판, 이제 실형을 사는 거겠죠. 1번. 가해 단계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범에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거부 권리가 있다. 맞죠?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자신이 그 형벌에 대한 것을 유죄로 받아들이거나 대법원이 끝날 때까지 다 무죄 추정이에요. 그죠? 2번. 나단계 사실의 인정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가능하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두드려 패면 다 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3번째. 나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검찰청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풀어주기 싫다고요. 누구에게 보석을 신청해야 돼서 법원에. 4번째. 다단계에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을 행동해야 된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 해도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책임성에는 이렇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구속적부심과 영장은 법원의 신청, 보석 후 공판 단계, 기소 전에는 뭐였다? 구속적부심이었다. 라는 거고 기소, 집행,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성 조각사유, 보석과 구속적부심을 구분하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쉽고 명쾌한 공무원 사회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되는데 앞서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 한 권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혹은 책을 다 덮어버리기 전에 눈을 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리마인드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리마인드 공부법인데요.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도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데 눈 감고 명상하면서 차분하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